안녕하십니까. 예, 은퇴환 교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한 20분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 주제 그 백그라운드는 지난 세션에서 다 나왔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미중 경쟁 패권 싸움은 무역 관세 문제로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중국의 기술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냐 하는, 저는 이제 기술 추월이라는 그 소위 테크놀로지 리프로깅이라고 아까 제목이 있었습니다만, 기술 추월이라는 걸 어떻게 가능했냐. 세 번째는 언제부터 중국의 기술 추월이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냐. 네 번째는 미국이 지금 중국의 기술 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모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 과연 미국이 중국의 기술 진보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지정학적 시사점이 뭐냐, 이렇게 간단히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중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어느 정도냐. 사실 이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지표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미국의 기술 수준이 100이라면 중국의 기술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지표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지표는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 얘기할 때 쓰는 이제 자료가 인풋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아웃풋, 그다음에 최종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게 보는데, 이제 인풋이라는 건 이제 R&D를 얼마나 하느냐, 연구원 수가 얼마나 많으냐. 중간 아웃풋은 연구 논문 발표 건수, 특허 취득 건수,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이제 기술 혁신의 결과 아웃풋은 뭐냐면 결국 상업화죠, 그죠? 상업화. 그러니까 R&D라는 게 사실은 RD 그다음에 B거든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이 얼마나 활발하냐, 창업이 얼마나 활발하냐, 요즘 기준으로 한다면은 유니콘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이 이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인풋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지표가 GERD라고 그래서 국가 R&D 지출이 있는데, 중국이 2014년부터 2.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2%로 세계 1위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비슷하게 4%가 넘고, 이제 3%대에 있는 나라가 일본, 독일, 대만 이렇게 몇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한 3% 가까이 되죠. 그런데 중국이 2014년에 처음으로 2%를 돌파하고 2017년에 2.2%인데, 이건 이제 절대액으로 보면 미국의 GDP보다 작기 때문에 중국의 GDP가 미국이 한 70%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연구 개발은 PPP로 많이 하죠. 그래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R&D 지출과 중국의 R&D 지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 수에서는 비슷합니다. 절대 수가 중국이 조금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질을 따지면 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아웃풋에서는 특허 건수나 특허 신청 건수에서 중국이 세계 1위고요, 현재. 그다음에 유럽 특허청의 2017년 특허 신청 기업 중에서 건수에서 화웨이가 1등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자료는 이겁니다. 2013년부터 18년 사이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첨단 기술 분야 30개를 뽑아서 그 중에서 어느 나라 논문이 제일 많으냐를 따진 자료를 보면 중국이 30개 분야 중에 23개 분야에서 미국보다 더 많아요, 논문이.
놀라운 숫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 면에서는 인용되고 이런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지만 발표된 논문 중 임팩트가 큰 논문의 비율은 미국이 15%, 중국이 10%, 일본이 8.5%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아웃풋 자료에서는 그 하이텍 수출액은 중국이 미국의 5배고요. 세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세계 10대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보면 중국은 북경과 상해가 각각 4위와 8위로 세계 10개 그 중에 2개고 미국이 7개. 그러니까 역시 아직은 스타트업에서는 미국이 좀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 수준은 아마 현재 절대적인 기술 수준은 미국보다 좀 못하지만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중국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R&D에. 이렇게 봐야 되고 일부 산업에서는 굉장히 추격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질문이 중국의 기술 수출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 기술이라는 게 쉽게 쫓아오기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 과거에 뭐 패스트 팔로우라 그래가지고 그 패스트 팔로우라는 말은 기술 자체를 추월하기는 힘들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싸게 더 빨리 만든다는 뜻인데, 근데 사실은 기술 추월이 가능하죠.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미국과 독일이 제2차 산업혁명에서 영국을 앞질러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볼 때 이 기술이 근본적으로 변할 때 기술 추월이 더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이 기술 추월이 가능한 이유는 4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레가시가 없기 때문에 기술 추월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레가시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유선 전화망이 안 깔렸기 때문에 무선 전화가 더 빨리 보급되고 크레딧 카드가 안 깔렸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가 더 빨리 보급되고 이런 식으로 때로는 레가시가 없는 게 기술 확산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레가시가 없죠. 그죠? 후진국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기술이 디스럽티브 할 때 디스럽티브 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기술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술 곡선에 즉 경험 곡선에 머물러 있으면 선발 회사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도 낮고 뭐도 낮고 다 낮은 건데, 근데 기술이 디스럽티브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경험 곡선이 무용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마치 우리한테 가장 좋은 예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소니를 어떻게 추월했냐? 1990년, 91년에 미국의 19인치 TV 시장 가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배불뚝이 TV이긴 하지만 뭐 600불이면 아니 소니가 가격이 600불이면 삼성전자는 한 450불 해가지고 도저히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TV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었으면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디지털이 되면서 디지털 TV에서 삼성이 세계 그 최초로 디지털 TV를 개발하고 기술을 추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90년대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산업에서 파괴적인 기술, 디스럽티브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제는 규모가 커져가지고 대등한 연구개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는 미국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 시장이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적어도 이 민간 기업 간에는 엄청난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니드를 잘 충족시켜줘야 되고 등등의 그러한 우위가 중요한데 중국 기업들이 그런 점에서 속도나 상업화 또 마케팅 니드의 충족 이런 면에서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에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뒤쪽, 그러니까 응용 연구, 제품 개발, 그다음에 사업화 쪽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지금이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한테 기회인 거고, 따라서 중간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중 기술 경쟁 패권 싸움은 평상시 같으면 이런 싸움이 안 될 텐데 기술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과 중국이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라는 싸움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1870년에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 때 어떻게 영국을 눌렀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이 기술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기술 산업, 앞으로 군사력에까지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운명을 걸고 싸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중국이 이렇게 놀랍게 기술 추월이 됐느냐? 이거 이제 어떤 한 시점을 딱 잡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후에 양상을 보면은 WTO 가입하고 한 첫 5년은 중국이 소위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맨 위에 프리미엄 마켓이 있고 중간 시장이 있고 맨 밑에 BOP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텀 오브 피라미드 시장이 있죠. 처음에 사실 중국 회사들은 이 BOP 시장에서 겨우 이제 경쟁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에 WTO 가입할 때 중국의 내부에서는 야, 이거 우리나라 산업 기업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죠. 근데 중국 기업들이 놀라운 경쟁력을 발휘해서 2006, 7년부터 중간 시장에서까지 시장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월드뱅크에서 나온 2013년인가 보고서 보면 한 5가지 산업에서 중국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중간 시장을 찾아왔는지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013년경부터 중국이 일부 고가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면 2013년에 중국의 모바일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9.5%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19.5%.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이제 미미했는데 4년 후인 2018년에 화웨이가 1등이 되고 삼성전자는 1%가 됐습니다. 시장 점유율 1%. 이건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4년 사이에 19.5%에서 0.5%가 됐어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한 2013년쯤에부터 중국의 기술 추월이 본격화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방증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유니콘 수고요. 시장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창업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13년에는 세계에서 중국 출신 유니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2018년에 보면 64개로 전 세계 유니콘 수 중에 한 27%. 그래서 미국이 116개로 50%, 중국이 27.1%, 나머지 모든 나라 합친 게 23%.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몽, 중국의 야심, 중국 제조 2025, 이런 것들,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주제가 5G, 반도체, AI 세 가지가 중요한데, AI를 보면요, 인공지능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모바일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이 빅데이터 축적 속도가 미국보다 20배 빠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지만 적어도 한 10배는 빠른 것 같아요. 중국이 빅데이터의 축적 속도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는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리카이프 같은 사람은 이제 한 5년 내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조금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언제부터 기술이 추월이 본격화됐냐는 대체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3, 14년경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 미국이 중국의 기술 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하고 있나? 한 6가지 정도 거기 지금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부록에 있는데 작년 2018년 6월 19일 날 백악관에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라는 그런 조직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 중국의 경제 침략이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 재산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나 하면서 1년에 최대 한 6천억 불까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하고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 또 재작년 12월에 나온 안보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개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위원회 CFIUS를 강화했죠. 그래서 기술 집약 미국 기업의 인수를 막고 있고 세 번째는 소위 5G 두 회사 있습니다. 중국이 1등하고 한 4, 5등 하는 화웨이와 ZTE라는 두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가 통신장비 지금 이제 5G에서 못 팔게 특히 화웨이가 못 팔게 이미 했죠. 화웨이 통신장비 미국에서 못 팔고 미국뿐이 아니라 EU, 호주, 일본 등 동맹국에서도 팔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EU 국가 일부가 말을 안 듣고 있긴 하지만 독일하고 영국이 최근에 응하지 않았죠.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대한 미국산 장비 구매 금지다. 이게 이제 중국이 사실은 세 분야 중에 5G는 중국이 앞서 있고 인공지능은 중국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장비는 반도체는 중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려고 그랬죠. 170조 원인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재작년인가.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이퀴먼트가 필요한데 이거 지금 미국이 못 사게.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가서 반도체 장비를 못 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제죠. 네 번째, 중국 유학생 학자 기업인의 입국 제한, 취업 제한. 지금 현재 미국 내 외국인 학생의 32.5%가 중국 유학생인데 앞으로 특히 소위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중국 유학생을 억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수권법에서 공자학원이 있는 미국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이걸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한 1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수한 대학들이 공자학원을 지금 계약을 해지했죠. 그리고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버클리나 미네소타, 스탠포드 등이 화웨이와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조치가 작년에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1분 남았다 그러는데 제가 3분 내에 끝낼게요. 미국이 중국의 기술 진보를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막기가 어려운 거죠. 기술 진보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술 진보를 막기는 어렵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아마 제가 볼 때 중국한테 아픈 규제가 이 반도체 장비의 수입 제한 조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치가 얼마나 중국한테 아픈지는 이따가 신청한 교수 전문가께서 좀 언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장비 판매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 공동 보조는 반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조치는 이제 시작이므로 앞으로 더 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기술 보호주의 패러다임 아래서 중국이 앞으로 기술 진보와 추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딜레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미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기술 압박을 보면 이것은 미국이 중국한테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 기술 많이 훔쳤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사, 이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 하는 조치는 중국에다가 중국 미국 기술 접근하지 마 라는 아주 굉장히 근원적인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선전포고 같은 그러한 조치다. 적어도 기술에 관한 하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냉전 2.0 시대로 더 접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옛날 냉전 1.0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 이 양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은 거의 경제 교류가 없었잖아요. 무역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 교육한 것도 아니고 자본 이동도 없었고 기술이나 지식 이전도 없었고 인적 이혼도 없었죠. 근데 이 다섯 가지 상품, 서비스, 자본, 지식, 그다음에 사람, 이 다섯 가지의 흐름에서 보면은 중국과 미국은 이 흐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지식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너네 앞으로 독자적인 경제 체제, 경제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의 그런 압력이기 때문에 진짜 그게 진행이 되면 냉전 2.0 시대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미중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 게 시스템 체제 문제잖아요. 즉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와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이게 이제 이건 사실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뭐 국유기업 문제라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 기술을 넘어서 환율, 금융, 에너지 자원의 이동, 나아가서는 대만 문제나 이런 데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장기적이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